남자들의 술자리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군대 이야기.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다 거짓말이라며 웃어 넘겼지만 저는 그러려니 해요.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저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제가 21살이었던 해, 다른 친구들은 모두 모집에 성공해서 일찍 입대했고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해 많이 늦은 입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봐도 운이 나빴던 건지 기어코 영장을 받아서야 입대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입대 날짜를 기다리며 주변 선배들에게 군대에 대한 조언도 받고 먼저 입대한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죠. 영장이 나오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8월이 됐고 스포츠로 밀린 어색한 머리와 함께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하죠. 눈을 감았다 뜨면 고작 하루 지나 있다는 게 공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응 안 되는 건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물론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이해를 못할 수준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왜 면제가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죠. 제 동기 중에도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의무로 오게 되는 건 알지만 앞으로 5주간 붙어 지내야 하는 걸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분대장 훈련병이 된 저는 그 친구들을 주의 깊게 보며 챙겨야 했어요. 군대에서는, 특히나 훈련소에서는 전우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정된 전우와 무조건 2인 1조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전우조가 됐는데 평소 행실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가끔 사람을 소름 돋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까요? 그 친구의 이름은 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말을 건다거나 자신이 귀신을 보는데 여긴 터가 너무 안 좋다느니 하여튼 알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해대곤 했습니다. 하루는 저의 불침번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불침번이 서 있는 구역은 총 3구역이었는데 복도 양끝과 화장실 앞, 그리고 각자의 생활관입니다. 그나마 당직 조교의 눈치를 덜 보는 생활관이 편했는데 마침 제가 생활관에서 불침번을 서게 되었죠. 그때가 아마 애매한 시간에 걸려서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생활관은 밤이 되면 불이 꺼지지만 대신 음산한 붉은 조명이 켜집니다. 그 조명 아래에 서서 일정 시간마다 생활관 온도를 보고하고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보고하죠. 정말 애매한 시간에 깨서 불침번을 서게 된 저는 1시간 정도 지나고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해서 문 바로 앞에 있는 정수기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8월인데 그날 새벽은 왜 그렇게 쌀쌀하던지 덜덜 떨며 감기는 눈꺼풀과 싸움을 시작했고 그래도 나름 군대에 적응했다고 손목시계 알람에 온도 보고할 시간을 정해놓고 귀는 열어둔 채 완벽히 졸지는 않았죠. 그렇게 꾸벅꾸벅 졸며 풀린 다리로 개다리 춤을 추고 있었는데 맞은편 창가 쪽 침상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화들짝 놀라 졸음에서 깬 저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조명 아래에 철수가 앉아 있었고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냐? 야, 안 자고 뭐해? 조교가 들을세라 조용하게 말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인지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야, 얼른 자. 너 이따가 불침번이잖아. 눈치를 보며 조금 더 크게 소리를 내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죠. 뭐가 문제가 있나 다가가려던 찰나에 철수가 저를 향해 대뜸 욕을 했습니다. 이 씨발 뭐하냐고. 갑자기 들은 욕에 멈칫하던 그때 조교가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들어온 조교보다 철수의 입에서 나온 욕이 왜 그렇게 싸우고 소름 돋았는지 빳빳하게 굳어있는 저와 제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던 철수. 저희는 그 장면을 조교에게 걸렸고 싸웠다는 오해로 그 야밤에 된통 혼났습니다. 억울했던 저는 일과가 끝나고 철수에게 따졌죠. 야, 대체 새벽에 내가 뭘 했다고 그런 거냐? 화난 저의 표정을 보고 우물쭈물하던 철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나 어제 귀신 본 것 같아.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던 저는 뚱딴지 같은 철수의 말에 더 화를 냈습니다. 아, 야, 그냥 꺼져. 내가 너랑 뭔 말을 하겠냐? 아니, 진짜야. 어제 자다가 느낌이 안 좋아서 깼는데 네가 서 있던 정수기 옆자리에서 옛날 군복 입은 남자가 너 죽일 듯이 보고 있었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 해라.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안 저는 그대로 철수와의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편한 하루가 끝나 다시 밤이 됐고 저는 전날과 같이 불침번을 서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맡았던 구역은 복도 끝이었는데 기다란 복도에 이어진 생활관이 끝나고 몇 개의 창고를 지나야 있는 끝부분이었습니다. 듬성듬성 켜진 복도의 조명은 마치 괴담에나 나올 법한 그림이었죠. 하필 철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때 떠올라서 더 무서웠습니다. 애써 다른 생각을 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저 멀리 복도 중앙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꺼져 있는 조명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화장실 앞 불침번이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조교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온 훈련병이라 생각했죠. 그 사람은 허리를 숙여 생활관 안을 유심히 보는 듯 서 있더니 이내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제 새벽에 느꼈던 한기가 목덜미를 스쳤죠. 무더운 8월에 무슨 한기가 이렇게 도는지 닭살이 잔뜩 돋은 목을 에워싸며 다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 복도 중간에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조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한 저는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조교가 서 있던 문은 제가 지내는 생활관 앞이었습니다. 곧이어 의무대 병사와 간부가 뛰어들어갔고 갖은 실랑이 끝에 한 훈련병이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피투성이로 입에 거품을 문 채 실려간 그 훈련병은 다름 아닌 철수였죠. 저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철수가 가는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멀어지는 철수의 뒤를 따라가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옛날 개구리 군복을 입은 뒷모습, 그리고 동시에 덮쳐오는 한기. 저는 다급하게 옆 동기에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동기와 함께 다시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역정을 내는 조교와 피투성이가 된 침상, 철수의 이상행동에 난무하는 온갖 추측들까지.
그날 아침까지 사고에 대한 여파는 끝나지 않았고 철수 옆자리에 있던 다른 훈련병과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조사와 같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누가 괴롭힌 적이 있는지, 평소에 적응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조교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물었죠. 적응은 잘 못했지만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일절 없었죠. 사건을 들어보니 자해를 했다는 것 같은데 가끔 이상한 행동은 한다 해도 그럴 친구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손목에 붕대를 감은 철수가 돌아왔죠. 자신은 절대 자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고 때문에 아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음날 귀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대화할 시간이 없어 그냥 잘 가라는 말만 하고 말았죠. 그렇게 밤이 되고 복잡한 생각에 빠져 뒤척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철수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야, 내 말이 맞지? 뭐가? 그 개구리 군복 너도 봤지? 그거 귀신이라니까. 분명 저도 봤지만 뭔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봤다고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남은 훈련소 기간이 불안했거든요. 너 그때 정수기 옆에서 위험했다니까. 우리 생활관 들어온 것도 봤지. 나 실려갈 때 따라오는 것도 봤지. 또 보이면 그냥 못 본 척해. 아, 좀 그만 좀 하라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철수에게 화를 냈는데 도리어 철수는 눈을 사납게 뜬 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걔, 너 쫓아다닌다고. 계속 눈에 보이는 건 걔도 널 봤다는 거고. 그때 그거 나 아니었으면 너야. 밤에 눈 깔고 다녀, 객사하기 싫으면. 눈을 똑바로 뜨고 진지하게 말하는 철수는 이때까지 봤던 철수와는 급이 다르게 소름 돋았죠.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다음날 철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내심 속으로 잔뜩 겁을 먹은 저였지만 다행히 그 뒤로 귀신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훈련소 자체에 소문이 돌았죠. 옛날 군복을 입은 귀신이 돌아다닌다고.